두 번째는 신체 파트입니다. CSE 핵심 가치에서는 이제 6번째로 나오고 있죠. 신체 파트에 대해서 이충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렬입니다.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시각 문화를 바꾸는 스튜디오 열의의 대표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발제문을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PPT는 첫 번째 페이지로 계속 놔주시면 됩니다. 성교육에서 신체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신을 주체로 세울 수 있고 자신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주체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 역시 주체로서 인식할 때에야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성적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신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모두를 포함하는 성교육이 될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와 연결시켜 생각해보고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신체에 대한 핵심 내용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의 의미를 소개한 후 자신의 신체를 긍정하고 다양한 신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을 수 있는 성교육을 만들기 위한 제가 생각한 방법을 제시할 건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장을 열어보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교육 표준안을 꼼꼼히 보았는데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성교육 표준안은 성차별을 유발하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감각하고 경험하면서 사유를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초등 저학년 과정을 시작해서 고등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별 이분법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지정된 성별에 따라서 심리와 성격과 행동 방식, 삶의 목표까지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정상가족이 되는 삶을 기준으로 출생 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성기 모양을 차이의 본질적인 성차로 모양의 차이를 본질적인 성차로 연결하고 남성의 성욕을 과잉 독려하는 반면에 여성의 성기에서 클리토리스를 삭제하고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경을 질에 삽입하는 방법 외에 다양한 성관계를 배제하고 성기 결합 중심의 섹스가 어려운 조건의 장애를 가진 남성도 소외시킵니다.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 비장애인 남성만을 성적 주체로 놓고 성관계를 부부간 출산을 위한 과정으로 설정한 성교육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만들고 임신할 수 없는 여성과 임신할 의사가 없는 여성과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배제하며 차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표정과 행동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갈등을 조율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세대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미지로서 사람을 접하고 쉽게 연결되고 끊어낼 수 있는 관계 맺기를 경험한 세대에게 신체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실존하는 물리적인 감각체가 아니라 이미지로서 신체가 인식되는 상황에서 대중매체에서 재현하는 특수한 몸, 이상적인 몸을 더 많이 보면서 바디 이미지가 고정되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집니다. 편집된 정보를 통해 선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의 사람은 역사와 맥락이 있는 인격체로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용이해집니다. 서열이 중요한 입시 중심의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야 됐네요. 네. 서열이 중요한 입시 중심의 공교육 체계에서 폭력과 자기 착취는 더욱 정당화됩니다. 다른 교과와 다름없이 정답이 주어진 성교육은 개개인의 차이와 특성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정답, 그러니까 정상가족 이루기, 성별 이분법, 폭력할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아동 청소년들은 자신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교육 표준화는 금욕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신체와 사고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시기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반작용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와 달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와 달리 하나의 기준과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화면에서 보시는 8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적 사고를 하게 하는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국제 성교육 가이드는 학습 대상을 연령별로 분류하고 핵심 가치를 단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세에서 8세부터 9세에서 12세, 12세에서 15세, 1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순서대로 신체에 대한 핵심 내용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체 파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부분의 순서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 이미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특정한 신체가 정상적인 몸의 기준이 되어서 바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은 자신의 몸을 부정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상적인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 이미지가 뚜렷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외부 성기의 모양을 근거로 성별 이분법에 의해서 지정된 성별의 특성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잘못된 몸을 타고난 사람으로 오해되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디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다양한 신체를 긍정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포괄적 성교육은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모든 신체는 특별하고 독특하며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라는 핵심 내용으로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기에 모든 신체는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점을 알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느낌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신체에 대한 시선으로 사고를 확장하며 사람의 겉모습으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포괄적 성교육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신체적 외모는 유전, 환경, 건강,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체적 외모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신체, 외모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합니다. 또 또래 문화와 대중매체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외모는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요. 또 선호되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문화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매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상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편협한 미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존중감은 그들의 건강, 이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때 장점을 토론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외모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지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표백 크림을 바르거나 성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의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맹목적으로 미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젠더화된 기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어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장애, 불안감이 생기거나 거식증에 걸리거나 폭식증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체력이 저하되거나 화장품 부작용이 있거나 성형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알리지 않지만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장애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신체 이미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최종적으로 외모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특정 문화 및 성별 고정관념이 사람들의 신체 이미지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신체적 외모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은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자존감, 성적 의사결정 및 성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고 신체적 외모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외모의 기준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네, 두 번째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기와 생식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편견 없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이름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신체 이름과 기능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며 성 및 임신 기간을 포함하여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의 기능을 배우고 생식기를 포함하여 자신의 몸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신체 부위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성기에 대한 환상이나 금기를 예방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몸에는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성 및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몸의 부분을 묘사할 수 있고 자신의 몸과 성적 기능에 대해 질문을 갖는 것과 호기심을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 소통하게 해서요. 몸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몸은 독특하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이나 기능이나 특성에는 정상, 비정상이 없으며 본디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에 문화에 따라 성, 젠더, 재생산에 대한 이해 방식과 적절한 성적 활동의 시기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다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 젠더, 재생산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측면의 차이를 구별함으로써 성, 젠더,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문화와 종교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지 비교 대조할 수 있고 성, 젠더, 재생산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개인적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재생산 능력과 성 기능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신체의 성만을 기준으로 두는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은 전생애적으로 성적 존재이며 신체의 변화와 함께 성적 능력도 변화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사춘기 부분입니다. 신체가 변화하듯 감정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사춘기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신체와 감정이 변화하는 시기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사춘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성장은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사춘기의 혼란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청소년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학습하게 합니다. 사춘기는 한 사람의 재생산 능력의 네. 아까 잘못 알려진 거예요? 네. 네, 재생산 변화의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시간을 지금 혼동해서 매우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사춘기 과정과 성 및 재생산 기관의 성숙에 대해 기술할 수 있게 합니다. 사춘기 동안 일어나는 주요한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열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동안 청소년은 다양한 신체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립니다. 네. 자극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발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발기와 몽정 또는 기타 성적 반응은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하여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예방합니다. 사춘기는 성적, 성숙의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시기에는 성기 모양으로 인해 결정된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또는 간성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으며 하지만 이러한 성소수자의 어려움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임신과 월경 부분입니다.
임신과 월경을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식해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체의 순환과 선택 가능한 변화로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자궁에서 결합하여 착상할 때 시작한다는 생물학적 지식과 임신 중에 여성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임신 중 여성의 신체가 겪는 변화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의 신체를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고 감각하는 주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을 신체 발달의 일부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비밀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강조하고 월경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월경 용품을 구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버리는 방법을 학습하고 또 이거 지금 일회용 월경대의 경우고요. 다양한 월경 용품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경 중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전 사회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월경 중인 사람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젠더 불평등의 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임신 징후가 있는데 월경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면 바로 임신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임신 방법을 위해 가능한 검사 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재생산 기능과 성적 감정은 서로 다르며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예방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재생산 기능과 성적 감정은 다른 것임을 이해하며 성과 재생산 기능, 욕구에 대한 남녀의 경험은 일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피임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듯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임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삶의 자기 주도권을 확인하게 합니다. 임신을 원하지만 불임인 사람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신하기를 원하지만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웁니다. 앞에 소개한 포괄적 성교육을 기본으로 이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한 것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비정상의 기준으로 신체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체 장애는 구성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과 인식에 따라서 장애는 극대화되기도 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장애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해서 비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시각 이미지를 생산할 때 관습에 따라 특정한 몸을 재현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양한 체형, 피부색, 머리색, 스타일 그런 것들이 규격화되지 않도록 해서 노년층의 몸, 장애인의 몸 등 재현되지 않았던 다양한 신체를 가시화함으로써 신체에 대해서 정상, 비정상의 구분을 해체하며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신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성교육 교환은 물론이고 교과서와 공공 홍보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양한 신체와 연령대, 피부색, 문화를 표현하고 성별 고정관념과 외모 지상주의에 입각한 획일적인 인물 재현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성기생식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를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가 상동기관임을 설명하고 음경 질삽입 또는 질음경 흡입 성관계의 중심에서 벗어나 성적인 친밀감을 교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관계에 대한 상을 넓히도록 합니다. 클리토리스를 포함해서 성기의 명칭을 다른 신체 부분들처럼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리내서 읽거나 말하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을 비밀스럽고 음란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여성의 성적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형성된 잘못된 미의 기준들과 또 남성 성기 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이성의 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복무하기 위해 존재하는 몸이나 성적 욕구를 주체 못해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몸으로 도구와 타자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정해진 지식을 배우는 성교육을 지향하고
자신의 몸을 감각하고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고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워크숍의 비중을 늘리고 활동 위주로 그치지 않고 몸의 경험을 충분히 소통하여 누구의 신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수단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 변화와 신체 장애,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해 무지한 것은 우리의 지식 체계가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 비장애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정상인으로 설정된 몸이 백인,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 비장애인, 비청소년, 비노인의 신체였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기존의 성교육의 전제를 투명하게 밝혀서 그것에 동의할지 말지 가치관과 세계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편협함과 일방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워크숍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구성하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사람에게 임신 출산의 경험을 듣고 또 월경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또 월경통에 대해서 듣고 그 밖에 당사자들이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을 직접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당사자의 가치관과 편차가 걱정이 된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 유성애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 속에서 부모가 되기 위한 것으로 성을 배우면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부정하고 왜곡한 성관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개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대전제 아래 모두를 위한 성교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과 몸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신을 통합적인 존재로서 경험할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에서 신체의 자기 온전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비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개개인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론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몸을 움직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자신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김지학 소장님이 지식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만남과 관계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을 이어받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신체에 대해서 스스로 감각하고 경험하고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쉬는 시간이 3분 가지라고 쉬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요. 지금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끼리는 잠깐 질의응답은 해도 돼요? 네. 네, 5분 저희 질의응답 간단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간에 시간 조절을 아. 잘못 봐서 빠르게 하는 시간 조절하시는 거 잘못 보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읽으시느라고 고생하다가 15분이 남으셨다는 거 알고 안도의 한숨 약간 속도 조절이 되셨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부정하고 왜곡된 성관념을 형성하게끔 하면 부정적인 일들, 좋지 않은 일들, 본인에게도 그리고 폭력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자라는 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정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주되 심지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까지 본인이 하게끔 하자. 동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열어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그것도 참 교육자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다. 내가 가르쳐줬으면 말을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까지도 저런 자세까지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마지막에 또 이제 직접 감각하고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저희 워크숍에서 다양성 훈련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듯이 정말 실제로 만나보고 경험하면서 느끼면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만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비대면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교실에 가서 일방적인 PPT 하는 것보다 우리가 워크숍이 좋고
캠프가 좋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역행을 해갖고 이제는 막 비대면으로 줌으로만 하고 막 한 반 한 반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각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걸 만들어냈었는데 이제는 막 그냥 진짜 대규모 줌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질문 아닌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온라인 비대면 쪽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될까?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라도 만날까? 뭐 어떤 뭐 답은 없지만 한번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 얘기인가요?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죠. 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어떤 다른 안전 장치들을 한 상태에서라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상에 따라서 이쪽이 마이크라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태까지 여기를 했는데 대상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뭐 교육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규모로 만나 뵙고 대신에 더 긴밀하게 만나 뵙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저는 정말 신체를 내 앞에 물리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할 것인지 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위험하니까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들은 더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느끼는 것을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성교육을 약간 성교육을 약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코로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해라, 막 영상으로 대체해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온라인이나 뭐 이런 직접 만나는 거 교육 만들어가는 것에 평소 의견이나 생각 나누실 분 계실까요? 김혜정 쌤. 저도 이 발표문 준비하면서 코로나 그 비대면 상황이 너무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발표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과정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그리고 여러 주체들이 같이 기획하고 또 참여하고 교육자의 관점에서 이걸 구성하고 그리고 이걸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청소년도 있지만 학교 아닌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섹슈얼리티 교육으로 높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과정부터 평가까지가 이렇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모든 토론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축제라든지 서로 학교 밖을 나와서 뭐 이렇게 자기 주거지 밖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의 전반에도 되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어떤 식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마을에서 또 우리 단체들이 이런 소규모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만남의 장들이 있어야 포괄적 성교육에서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지역에서 또 풀뿌리 운동하시는 마을 운동과 또 지역 여성 운동, 다양한 운동들의 주체가 또 이러한 일들, 만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없으실까요? 저도 동의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인프라나 세팅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온라인에 맞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과정인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험 단계에 있고 우리가 이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그러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인데 이런 시간일수록 소수자들은 소외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차별을 받았던 주류가 아니었던 중심이 아니었던 주체들은 지금 새롭게 전환되고 있는 이 의사소통 툴에 있어서 전혀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떤 부수적인 피해자로서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지금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이제 장애여성 공감이라는 단체에서도 회원 모임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못한 회원들도 많이 있었고 줌을 접속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가 계속 공존해야 될 상황을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그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 인프라를 충분하게 짜는 것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할 때 특히나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화면으로 언어 전달을 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고 제가 듣기에도 집중력이 몇 배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방식,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의 방식도 어떻게 좀 변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좀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나눠주셨고, 또 앞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세계를 구축할 때 이제는 이전에 배척되고 배제됐던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모든 사람, 이주민까지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그게 새로운 세상이지, 이전에 계속 배제됐던 사람들이 배제되는 세상은 또 한 번 차별이 반복되고 더 심화되는 차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세상을 한번 우리가 정말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계획들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